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K리그 1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모든 팀들이 한 번씩 붙어봤다는 얘기인데 순위표 한번 살펴보고 본 리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1강과 1약이 뚜렷합니다. 그래요. 네, 울산이 8승 2무 1패 다른 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위 포항과 7위 서울의 승점차가 5점, 6위 김천과 11위 수원 삼성의 승점차도 5점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한 경기 결과로 순위가 큰 폭으로 바뀌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죽음의 연전, 이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이 시작되는데 2라운드가 끝날 즈음에는 강중약이 어느 정도 선명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린이날에 이어서 어버이날 아주 재밌는 경기 많았습니다.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과 울산의 경기. 울산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의 재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원이 대전 하나 상대로 대역전승 거두면서 잔류를 했잖아요. 바로 이날 경기가 열린 강릉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날은 그 반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강원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17분 모처럼 출전한 김대우가 상대 수비진의 어정쩡한 볼 처리를 틈타서 선제골을 갈랐습니다. 불과 3분 전에는 실점 위기가 있었죠. 페널티 상황이 나왔는데 레오나르도 슛을 페널티 스페셜리스트인 그렇죠. 유상훈이 선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페널티 맞고 선제골 넣으면서 분위기가 확 오릅니다. 이때 들뜬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슬슬 이제 오버페이스하기 시작합니다. 추가골 노리려고 나가다가 실수가 반복되고 결정적으로 27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급격히 흔들리는데 이날 경기 KOM이죠. 엄원상이 투입된 지 2분 만에 이제 득점이 나옵니다. 위험 지역에서 서민우의 공을 빼앗아 레오나르도의 골을 돕습니다. 서민우의 좀 안 좋은 대처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4분에는 서령우의 왼쪽 크로스가 문전으로 편안하게 도착을 했고 이것을 엄원상이 침착하게 넣습니다. 45분에는 동점골을 만든 엄원상 레오나르도 조합이 다시 한번 득점을 합작합니다. 세 골 중 이 세 번째 골이 맞아요.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 엄원상은 제가 광주 담당 오래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정말 많이 성장한 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로 성장할까라는 얘기 우리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정말 최근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 제목도 뭐 KTX다 옛날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뭐 발만 빠른 선수 이런 평가를 지금 다 지우고 있습니다. 볼 컨트롤 세밀해졌고요. 패스, 크로스, 연계 플레이 할 때마다 공을 좀 허투루 보내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 이동준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팀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벌써 5골째. 커리어 하이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은 1대3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후반에 반전할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체력이 급감한 시기 또 김영건이 부상으로 나간 그런 타이밍도 있었지만 골문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결국 패했고요. 연스 부임하고 지금 리그 첫 연패고 연속 무승이 7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연패는 없었군요. 네, 연패 없었습니다. 퐁당퐁당이 많았고 반면 울산은 수원전 패배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귀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제가 볼 땐 이 경기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은데 대구 수원전입니다. 대구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키워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병근 그리고 정승원이었습니다. 너무 확실했죠? 지난 시즌까지 대구에 있었던 두 남자가 수원 유니폼을 입고 대팍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환대 당연히 없었습니다. 차가운 야유만. 수원은 대구에 3골이나 허용하면서 무릎을 꿇었고요. 이병근 감독 경기 후에 깨끗이 졌다. 뭐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대구 꼭 잡고 싶다 그랬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연봉 조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대구 팬들의 애증의 존재로 있다가 수원으로 이적한 정승원은 대구 팬들의 집중적인 야유 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뭐 후반전에는 뭐 몸싸움에도 좀 있었고요. 경기로 돌아오면 역시 대구는 세징야의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상으로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세징야는 아직 100%는 아니지만 대구라는 팀 컬러를 또다시 바꿔냈는데요. 이날 기록 보겠습니다. 점유율 34대 66, 패스 성공 162대 458. 대구가 절대 열세였어요. 대구 팬들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낯익은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 시즌 대구가 이긴 경기를 보면 점유율을 내주고 역습으로 결과를 가져갔거든요. 이날 세징야가 돌아오자마자 가장 대구스러운 우리가 알던 대구스러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KUM 세징야로 가겠습니다. 세징야 이날 1골 1도움 올리면서 대구의 해결사 역할 톡톡히 했고요. 가장 많은 공격 지정 패스 그리고 크로스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대구는 전반 4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 쉽게 풀어나갔는데요. 세징야의 코너킥을 제카가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카는 확실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팀에 확실히 녹아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 14분에는 세징야가 제카의 인터셉트를 받아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수원FC전 멀티골 이후 2달 만에 득점이었습니다. 세징야 특유의 우통 세레머니가 나왔죠. 네. 기세가 오른 대구는 6분 뒤 황재원의 크로스를 고재현이 감각적인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고재현 이날 이게 시즌 5번째 득점이었는데 공교롭게 모두 대팍에서 대팍의 아들. 네, 네. 고재현의 홈발이 센지 이승우의 홈발이 센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분석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정한 대팍의 아들 역시 고재현이었습니다. 대구 이날 승리로 순위 상승의 동력 8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완벽한 경기가 되는 듯했지만 막판 박병현과 장성원의 부상 좀 오게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뎁스가 얇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상인지에 따라서 고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수원은 그로닝 고민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량적으로 사실 보면은 외국인 선수는 좀 특징이 있잖아요. 뭐 뚝배기면 뭐 높이가 좋다라든지 힘이 엄청 세다든지 뭐 빠따가 좋다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좀 없어 보이는 모습이 있고 데려올 때 쓴 금액이나 기대가 큰 편이라 수원 팬들 입장에서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염기훈이 들어가면서 왼쪽 공격이 좀 살아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전개에서 아쉬움이 큰 상황이거든요. 수원은 지금 제가 볼 땐 3백을 쓰냐 4백을 쓰느냐 문제가 아니라 중원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 전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필 지금 중원에 많은 선수들이 다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이날도 김상준 선수가 경기 그렇죠. 중에 또 뭐 부상 장면이 나왔고요. 네. 거기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서울과 수원FC전. 서울이 3대1로 웃었습니다. 네, 서울은 기본 틀은 가져가되 측면에 변화를 줬습니다. 전북전 대비 두 자리 바꿨는데 오른쪽 공격수로 조영욱, 왼쪽 수비수로 김진야를 투입을 했고요. 수협은 3명을 교체했습니다. 수비진의 잭슨 대신 곽윤호, 중미의 니실라 대신 황수민을 선발로 내세웠고 22세 공격수로는 정재훈을 기용을 했습니다. 경기의 초점은 독보적 캐릭터죠. 세레머니로 미친 개라고 셀프 인정을 했던 박동진 그리고 춤꾼 이승우에게 쏠렸는데 특히 이승우가 앞서서 그 고재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벌써 4골 다 홈에서 넣었지만 벌써 4골 넣으면서 기대 이상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000 상암 관중 앞에서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20세 대표팀 스승과 제자로 만난 안익수 감독과의 재회에서 그 댄스를 보여줄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승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승우가 서울 선수들의 압박에 좀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추가 시간 결정적인 찬스도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양한빈 선수가 지난 전북전에서도 강상윤 선수에게 그런 어떤 실수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실수가 나왔지만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는 확실히 이 폼 뭐야 대표님 가겠는데 하다가 원정 가면 아직 멀었네. 이게 뭔지 왠지 모르겠지만 수원의 아들이에요. 수원의 아들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제 전반 35분 박주호의 퇴장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협이 남은 전반전은 실점 없이 잘 버텼는데 후반엔 대량 골이 나옵니다. 후반 10분 황인범이 투입되고 나서 서울이 점유율만 높인 게 아니라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속도라던가 선수들 간의 스위칭 속도가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예, 딱 썼잖아요, 제가. 서울에 진짜 뛰어난 미드필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황인범은 좀 다르다. 예, 이날 KOM으로 꼽고 싶은데요. 공을 잡으면 어떻게든지 전진 패스를 시도하고 본인이 개인기로 상대 선수 한두 명은 제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크로스 시도, 박스 안에서 과감한 드리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 공격이 좀 더 무서워졌다. 특히 황인범, 기성용, 나상호 이 3명이 계속해서 삼각대형으로 서서 공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괜히 국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야. 네. 그러면서 우리끼리 한번 뭐 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종규의 3번째 골도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골은 후반 17분 김진아의 크로스, 오스마르의 헤더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김승준이 이제 교체돼 들어와서 원더골을. 잘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깜짝 무승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김신진과 윤종규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서울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은 3골 모두 크로스 혹은 측면 컷백으로 좀 만들어냈거든요. 집요함이 만든 승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인천 전북전. 전북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북이 지옥의 스케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전북이 아챔 조별리그 포함해서 이날 인천전까지 봤더니 23일간 8경기를 치렀더라고요. 와, 그야말로 초강행군.
물론 뭐 아침을 다녀온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북은 하루 또 늦게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경기가 끝나면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까다로운 인천을 잡으면서 이 지옥의 8연전을 무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리그 6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순위도 5위까지 끌어올렸고요. 전북은 이날 서울전과 비교해서 6명의 선수를 바꿨거든요. 체력 부담을 두터운 스쿼드의 힘으로 넘으려고 했고요. 반면 인천은 수원FC전 멤버가 그대로 나섰습니다. 조성 감독이 지난 경기 이겼으면 아마 변화를 줬을 텐데 안 주고 그냥 우리 베스트로 나가고 그래도 우리가 상대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전반에 예상한 대로 인천의 흐름이었습니다. 초반 김도혁의 헤더가 골로 들어갔더라면 완전히 흐름이 기울 수도 있었는데 네. 골 취소가 된 것이 인천에게는 불운, 전북에게는 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이 확실히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인상적인 거는 저는 전북을 상대로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정상적인 힘싸움을 했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그 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북이 문서민의 돌파로 맞섰지만 일단 버티는 데 초점을 둔 전반이었고요. 후반 들어 전북이 공격의 수위를 높입니다. 핵심이 어디였냐? 김진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었습니다. 지치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요. 이날 K온 김진수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북 공격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좌우 윙어들이 스피드는 좋지만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김진수가 왼쪽에서 이 부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과감하게 박스까지 침투해서 헤딩 슛을 날리기도 하고 팀 내 최다인 4번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수비에서도 김보섭을 잘 막아냈고요. 김진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분위기를 올려내는 전북은 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구스타보가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일류첸코가 체력적 부담 속에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된 상황이었거든요. 김성식 감독이 이거를 구스타보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멋지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전북은 2경기 연속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면서 승점을 얻었고요. 구스타보는 경기 중반에는 이제 적극적인 수비 가담까지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류재문, 홍정호가 좋은 플레이 펼쳤고요. 류재문 선수, 김성식 감독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서울전에 이어 이날도 전북 입장에서는 수비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인천은 좋은 경기를 했지만 전북의 집중력 있는 수비를 뚫지는 못했거든요. 인천이 1라운드를 어쨌든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통과를 했잖아요. 중앙이 탄탄한 만큼 지금 인천이 기복 없이 매 경기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레벨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는 결국 뭐냐? 골이에요. 현재 무고사 쪽에 득점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분산시켜주는 게 남은 시즌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K리그 제일 분위기 좋은 경기장 어디냐? 감히 인천을 꼽고 싶습니다. 진짜 팬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요. 저도 막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인정.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잔디만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러니까요. 네, 좋겠습니다. 네. 자, 5번째 경기 포항 성남전. 포항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포항은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정재희 대신 이광혁 딱 한 자리 바꿨습니다. 네, 성남은 올 시즌 경기마다 변화의 폭이 큰 팀 중 하나인데 이날은 절반 이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음으로 포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어떤 전술이었는데 그리고 뮬리치, 팔라시오스, 김영광이 복귀한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전반전에 포항이 조금 더 몰아붙였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은 포항이에요. 네. 항상. 전반 포항. 공격수들이 지금 줄부상을 당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모세스가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또 아쉬운 모습. 그러니까요. 네, 네. 수원의 고민을 아마 포항 팬들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광혁의 크로스가 문전 앞에 갔을 때 사실상 거의 노마크 찬스라고 그러니까요. 봤는데 이게 네. 높이 뜹니다. 예. 압박으로 공 뺏고 연계 플레이로 이수빈의 슈팅을 만들어주는 이 팀에 녹아들고 있는 과정은 신원 여기저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득점을 기대하면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 끝나고 이승모랑 교체됐거든요. 근데 이승모가 후반 27분에 고영준 선제 결승골 장면에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린 게 이승모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톱 승모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요. 예. 기여는 하는구나. 어. 골대를 많이 맞출지언정 기여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요. 포항의 슈팅수 12대2, 유효슛 6대0으로 주도한 경기를 했는데도 한 골에 그친 거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포항이 3월 이후에 9경기에서 멀티골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근 3경기에선 한 골씩 넣었는데 모두 후반골입니다. 그래서 전반 포항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 득점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요새는. 득점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래서 프리뷰 때 지적한 대로 선제골 넣고 따라잡히는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날도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성남 공격력이 워낙 부족하죠.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불안한 리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고영준의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지금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명강 존재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패배한 팀에서 뽑자면 김영광 KOM을 하고 싶습니다. 5개의 선방 기록했습니다. 임상엽과 1대1 고영준, 이수빈의 슛을 잘 막았고요. 후반 36분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수비수 강희빈이 주춤주춤했습니다. 공을 앞에 두고. 그래서 공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호재에게 결정적인 슈팅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달려가서 태클로. 예. 이날이 지금 김영관이 개인이 치른 포항전 30번째 경기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역사구나, 아직도 건재하구나, 이런 거를 다시 느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격력 부족으로 성남은 4연패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주 김천전, 제주가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주민규였습니다. 첫 해트트릭. 네. 김태형 감독도 뭐 민규한테 당했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전체적인 공격 기회 김천이 더 많았습니다. 슈팅 수를 봐도 22대 18, 키패스 13대 7, 40개 때렸네. 크로스 7대 3, 패스 성공 450대 358. 김천이 다 앞섰어요. 승부를 가른 것은 결정력이었습니다. 제주에는 주민규가 있었습니다. 대표팀에는 민규가 없고 이 얘기 같은데 아무튼 제주에는 주민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KOM인데 주민규 이날 3번의 슈팅으로 3골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42분 정훈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낙하 지점을 포착해서 헤더로 연결했고요. 후반 26분에는 제르소가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오른발로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33분에는 안현범의 크로스가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헤더, 오른발, 왼발 순서대로 말 그대로 퍼펙트 헤트트릭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는 재밌는 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3-4-3 카드를 꺼냈고요. 앞서 왕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합쳐 40개의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제주 이날 한 명의 히어로 더 꼽고 싶은데요. 김동준 골키퍼였습니다. 김동준 이날 무려 6개의 선방 기록했는데요. 김천의 공격이 좋았는데 고비마다 선방쇼를 펼치면서 제주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제주는 이제 확실히 좀 틀이 잡히면서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지난 성남전에 이어 이날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결과를 잡고 있다는 점 좀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제주 이날 승리로 기분 좋은 2연승 모처럼 홈 승리를 거두면서 단숨에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반면 김천은 좀 아쉬웠던 경기, 후반 시간 상대 자책골로 한 골을 넣었는데 그쳤어요. 전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좀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핵심 공격수 조규성은 이날 5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 1개뿐이 없었고요. 확실히 김천이 좀 측면이 아쉬운 게 중앙에 이영재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날도 키패스를 4개나 하고 그런 모습 보였는데 측면에 좀 더 빠른 선수가 있었다면 침투 과정에서 기회가 나왔을 텐데 강윤성이나 유인수는 좀 전개에 능한 선수, 침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인 장면이 안 나오니까 상대에게 좀 부담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골대를 맞추기도 했고 운도 좀 따르지 않았고 김천이 어쨌든 멤버에 비해서 1라운드 성적이 좀 아쉬운데 특히 원정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7경기에서 1승 2무 4패, 홈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천은 원정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1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12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기 전에 저희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이 같이 일할 인재를 지금 뽑습니다. 기자를 뽑습니다. 저희의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5월 2일부터 지금 서류 접수하고 있고요. 5월 15일까지니까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멋진 꿈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